오늘 수박겉 학기에서 준비한 주제는 복수의 화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오자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마천은 왜 그토록 처절했던 오자서의 삶을 그토록 높게 평가했을까요? 복수와 야망,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역사의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5단계로 진행됩니다. 비극의 시작부터 처절한 탈출, 국가적 전쟁으로 번진 복수국, 그 과정에서 탄생한 고사성어들의 진짜 의미, 그리고 사마천이 내린 인물 평가와 결론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 오자서의 비극적인 서사시입니다. 모든 거대한 비극은 아주 사소하고 추악한 개인의 탐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극의 씨앗은 초나라 평왕 때 뿌려졌습니다. 평왕의 아들인 태자권은 진나라 공주 맹영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사신으로 간 간신 비무기가 공주의 미모를 보고 평왕에게 딴 생각을 넣습니다. 왕이 직접 후궁으로 삼으시라고 말이죠. 평왕은 이 가머니설에 넘어가 며느리가 될 여인을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이 추악한 탐욕이 결국 오자서 일가를 파멸로 몰아넣는 기폭제가 됩니다. 비무기는 나중에 태자가 보복할까봐 오자서의 아버지이자 태자의 스승인 오사를 모함에 투옥시킵니다. 평왕은 오사의 두 아들인 오상과 오자서까지 죽이려 오면 아버지를 살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죠. 여기서 형제는 운명적인 선택을 합니다. 형인 오상은 아버지 곁을 지키는 것이 효라며 죽음의 길로 향하고 동생 오자서는 형의 조언을 따라 복수를 위한 망명의 길을 택합니다. 이때 형 오상이 남긴 말은 가슴을 울립니다. 두 부자가 함께 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너는 가서 아버지의 치욕을 씻어라. 오상은 가족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아버지와 함께 죽음을 맞이했고 오자서는 그 피의 사명을 짊어지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탈출 과정은 처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초나라의 지명 수배자가 된 오자서는 얼마나 압박감이 심했는지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다고 합니다. 병을 얻고 밥을 빌어먹으면서도 그는 오로지 복수라는 일념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오나라에 도착한 오자서는 자신과 결이 같은 야심가 공자광을 만납니다. 왕위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공자광과 복수의 칼날을 가는 오자서. 두 사람의 만남은 완벽한 전략적 제휴였습니다. 오자서는 요왕을 암살하는 거사를 기획해 공자광을 왕위에 올리니 그가 바로 오왕 함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 인간의 집념과 국가의 비극입니다. 오자서의 개인적인 원한은 이제 국가 간의 전면전으로 확대됩니다. 오자서는 함녀의 참모가 되어 손모와 함께 오나라를 강대국으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시선은 오직 초나라를 향해 있었죠. 결국 그는 초나라의 국상기관을 틈타 공격을 감행했고 마침내 초나라의 수도 영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개인의 복수심이 한 국가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은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초, 오, 월 세 나라가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자서의 지휘 아래 오나라 군대는 초나라의 심장부를 찔렀고 이로 인해 춘추시대의 패권은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정점은 끔찍했습니다. 수도에 입성했지만 원수 평왕은 이미 죽고 없었죠. 그러자 오자서는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꺼낸 뒤 구리 채찍으로 300대를 내리쳤습니다. 부관참시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했죠. 이 지독한 집념은 그의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장, 복수에서 탄생한 고사성어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들 속에 오자서의 처절한 심경이 담겨 있습니다.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의 일모도원. 오자서의 극단적인 복수를 비난하는 친구 심포서에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갈 길이 너무 멀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죽기 전에 복수를 끝내야 한다는 그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와 연결된 말이 바로 도행역시입니다.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뜻이죠. 오자서는 자신의 행위가 반윤리적임을 알면서도 복수라는 목표를 위해 보편적인 도덕마저 거슬렀습니다. 개인의 집념이 도덕을 압도한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와신상담은 오자서 시대의 이야기지만 사실 오자서 본인의 행동은 아닙니다.
오왕 함녀의 아들 부차가 섭위에서 자며 복수를 다짐한 것이 와신이고 패배한 월왕 구천이 쓸개를 하치며 복수를 다짐한 것이 상담입니다. 오자선은 이 역사적 복수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경고를 던지는 인물로 등장하죠.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모도원과 도행역시는 오자서 본인의 처절한 변명에서 와신상담은 그 주변 인물들의 복수국에서 유래했습니다. 모두 집념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묶여있죠. 네 번째 장, 인물평가와 사마천의 역사관입니다. 야망과 오만이 얽힌 인간 군상들을 사마천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요? 사마천은 오자서의 불굴의 의지를 높게 샀습니다. 하지만 복수라는 목표가 사라진 뒤 오자서는 새로운 위협인 월나라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직된 모습을 보입니다. 과거의 원한에 갇혀 미래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점은 영웅 오자서의 치명적인 결점이었습니다. 오왕 함녀는 오자서의 복수심을 이용해 패권을 잡은 명민한 군주였습니다. 반면 그의 아들 부차는 오만했습니다. 월왕 구천을 살려주지 말라는 오자서의 간절한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죠. 이 오만함이 결국 오나라의 멸망을 불러왔습니다. 여기에 간신백비가 등장합니다. 오자서는 같은 처지인 백비를 믿었지만 백비는 사리사욕을 위해 월나라의 뇌물을 받고 오자서를 모함했습니다. 결국 오자서는 부차에게 자결을 명받고 시신이 강물에 버려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사마천은 왜 오자서를 그토록 칭송했을까요? 사마천은 오자서가 굴욕적으로 죽는 대신 이름 없는 개미처럼 죽지 않고 큰 치욕을 씻어 이름을 후세에 남긴 것을 비장한 일이라 평가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마천 자신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릉장군을 변호하다 궁영이라는 치욕을 당한 사마천. 그는 오자서의 삶에서 자신의 굴욕과 불의를 본 것입니다. 사마천에게 오자서는 불합리한 권력에 맞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한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마지막 결론, 오자서열전의 영원한 유산입니다. 오자서의 삶은 복수가 일시적인 쾌감을 줄지언정 결국 더 큰 비극의 순환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수의 정점에서 시작된 오나라의 성공은 역설적으로 그 복수심 때문에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날의 지도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함녀처럼 인재를 알아보는 눈, 부차처럼 오만함에 빠지지 않는 경계심, 그리고 과거의 원한에 갇히지 않는 유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자서의 일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의 처절한 복수극으로 시작해 역사가의 절절한 고백으로 끝나는 오자서열전. 여러분은 오자서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수박겉 학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